세상은 때때로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진실을 품고 있습니다. 역사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권력의 중심에 서 있던 자들의 잔혹한 행적만큼이나 그들과 얽혀 살았던 이들의 비극적인 종말 또한 충격적인 깨달음을 안겨줍니다. 오늘 우리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파헤치려 합니다. 그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했던 인물 중 한 명인 하인리히 힘러의 아내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르가레테 힘러, 일명 마르가. 그녀는 남편의 악행에 무관심한 방관자였을까요? 아니면 은밀하게 공모했던 조력자였을까요? 전쟁 후 그녀에게 닥친 운명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감춰진 채 잊혀지기를 바랐던 그 잔혹한 진실을 우리는 오늘 비로소 마주할 것입니다. 때는 서기 1920년대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은 혼란과 격동의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젊은 간호사 마르가레테 보데는 안정된 삶과 명예로운 지위를 갈망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한 번의 이혼 경력이 있었고 당시로서는 적지 않은 나이인 34살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아직은 무명의 젊은 정치인 하인리히 힘러였습니다. 힘러는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하고 평범해 보였지만 마르가레테는 그의 내면에 숨겨진 단호함과 권력에 대한 야망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에게서 자신의 미래를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서기 1928년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마르가레테는 당시 힘러가 신봉하던 나치 이데올로기에 깊이 동조하며 남편의 정치적 야망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초기 정치 활동에 참여하며 그가 나치당의 핵심 인물로 성장하는 과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기 1930년대 초반 독일 바이에른주의 한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딸 구두룬을 낳았고 양아들을 입양하며 단란한 가정을 꾸리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가정의 배경에는 이미 거대한 악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힘러는 빠르게 나치 정권의 핵심 권력자로 부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친위대, 즉 SS의 수장이 되었고 독일 제3제국의 가장 잔혹한 인물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마르가레테는 이제 단순한 간호사가 아닌 SS의 퍼스트 레이디가 된 것입니다. 그녀는 힘러의 광범위한 서신들을 관리하고 그의 사회적 접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편지 중에는 유대인에 대한 노골적인 혐오를 드러내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마르가레테는 권력의 정점에서 누리는 특권과 명예를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고급 빌라에서 살았고 하인들과 운전사가 있었으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겼습니다. 그녀는 특히 레벤스보른이라는 기관의 이사로 활동했습니다. 이 기관은 아리안족의 우수성을 보존한다는 명목 아래 인종적으로 순수하다고 판단된 아이들을 양육하고 나아가 납치된 외국 아이들을 독일화하는 데 관여했습니다. 이는 나치 정권의 가장 어두운 면모 중 하나였고 마르가레테는 그 핵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수많은 아이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섬뜩하면서도 매혹적으로 다가온다면 우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제3차 세계대전에 숨겨진 수많은 폭로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력과 특권의 장막 뒤에서 마르가레테의 사생활은 점점 더 피폐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 힘러는 전쟁이 심화될수록 가정에 소홀해졌고 외도를 일삼았습니다. 그의 또 다른 연인 헤드비히 포트아스트와의 관계는 마르가레트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편지에서 다른 여인에 대한 애정을 읽어야만 했습니다. 마르가레트의 편지에는 남편에게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함께 여전히 그에 대한 집착이 교차했습니다. 그녀는 질투심에 사로잡혔고 가정 내 불화는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외로워지고 고립되었습니다. 한때 권력의 상징이었던 그녀의 지위는 남편의 무관심과 외도로 인해 안팎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어쩌면 남편의 광기에 눈을 감고 자신의 안위와 특권만을 추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가 쌓아올린 거칠의 권력은 곧 산산조각날 운명이었습니다. 전쟁의 먹구름이 유럽 전역을 뒤덮고 있던 서기 1940년대 중반, 독일 제3제국은 멸망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마르가레테는 자신과 딸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서기 1945년 4월 말 베를린이 연합군에 의해 포위되자 마르가레테는 딸 구두룬과 함께 필사적으로 도시를 탈출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힘러는 이미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결국 영국군에 붙잡혀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마르가레테는 남편의 죽음을 전해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서기 1945년 5월 연합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처음 그녀는 자신의 지위와 남편의 이름을 내세워 당당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남편의 활동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순진한 아내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연합군 신문관들은 그녀의 주장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조사관들은 그녀의 서신, 그녀의 레벤스보른 활동, 그리고 그녀가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들을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그녀는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 누렸던 모든 특권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고한 방관자였다고 굳게 믿었지만 세상은 그녀에게 상상할 수조차 없는 잔혹한 진실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과연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직시할 수 있었을까요? 마르가레테는 딸 구두룬과 함께 여러 포로 수용소를 전전하며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한때 부와 권력을 누리던 그녀는 이제 초라한 죄수의 신분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녀는 수감자들 사이에서도 배척당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녀를 하인리히 힘러의 아내라는 이유만으로 경멸했고 심지어 모욕적인 언사를 퍼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딸 구두룬만은 어머니를 향한 변함없는 충성을 보였습니다. 구두룬은 어머니의 결백을 굳게 믿었고 끝없이 그녀를 변호하려 애썼습니다. 서기 1940년대 후반 독일 전역에서 탈라치화 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마르가레테 힘러 역시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레벤스보른 활동에서의 역할, 그리고 남편의 영향력을 이용해 얻은 재산과 특권에 대해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은 단지 남편의 아내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결코 나치 정권의 악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으며 모든 것이 남편의 책임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증언과 증거들은 그녀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전쟁 중 폴란드에 있는 한 요양원을 압수하고 유대인 강제 노동자들을 고용하여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착취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그녀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습니다. 법정은 그녀를 주요 가해자로 분류했습니다. 이는 가장 높은 등급의 처벌 중 하사였습니다. 그녀의 재산은 몰수되었고 공공직무를 맡을 자격이 영원히 박탈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녀는 자신의 무고를 주장했지만 과거의 망령과 남편 정권의 희생자들이 마침내 그녀를 따라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당신은 이 여인이 단순히 상황의 희생자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기꺼이 공모한 조력다라고 생각하나요? 아래 댓글에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녀의 사회적, 경제적 몰락은 한 개인에게 가해질 수 있는 가장 잔혹한 형태의 처벌이었습니다. 전쟁 후 마르가레트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발버둥 쳐야 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힘러의 아내로서 누리던 모든 특권을 잃었습니다. 심지어 간호사로서의 자격마저 박탈당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고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병원에서도 어떤 시설에서도 하인일이 힘러의 아내를 받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낙인처럼 그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렸고 극심한 빈곤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한때 누리던 부와 권력과는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전쟁 후 독일 사회는 그녀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마르가레테는 어디를 가든 손가락질을 받았고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과 경멸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한때 권력의 상징이었던 그녀는 이제 조롱과 경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배척과 경제적 곤궁은 그녀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며 현실을 부정했지만 세상은 그녀에게 단 한순간의 자비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름 없는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처럼 역사의 어둠이 당신을 사로잡았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알림을 설정하여 다음 다큐멘터리를 놓치지 마세요. 그녀의 딸 구두루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녀는 조용한 도움이라는 나치 잔존 세력 지원 단체에서 활동하며 극우 활동가로 변모했습니다. 마르가레테는 서기 1967년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한때 유업을 뒤흔들었던 한 거학의 그림자 아래 살았던 여인의 비극적인 종말을 알렸습니다. 그녀는 죽는 순간까지 자신의 죄를 온전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그저 평범한 아내이자 어머니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를 결코 평범하게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범죄자의 아내로 그 악행의 궤적 속에 서 있던 인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녀의 육체적인 죽음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공모와 후회 없는 정신으로 정의된 삶의 마지막 장이었을 뿐입니다. 마르가레테 힘러의 이야기는 전쟁이 개인의 삶에 얼마나 잔혹한 상흔을 남기는 동시에 악에 대한 방관과 동조가 어떤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명확하게 경고합니다. 그녀는 직접적인 살인자는 아니었을지라도 나치즘의 이념을 공유하고 그 시스템 안에서 특권을 누렸으며 레벤스보른과 같은 잔혹한 프로젝트에 관여함으로써 간접적인 공모자였습니다. 그녀의 잔혹한 종말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섭니다. 이는 권력에 눈멀어 인간성을 상실했을 때, 그리고 집단적 광기에 휩쓸렸을 때 인간이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당신이라면 그 시대에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이 이야기는 악이 어떻게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스며들고 그들을 파괴하며 결국에는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교훈입니다. 마르가레테 힘러의 운명은 우리가 역사의 그림자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상기시킵니다. 인류는 과거의 실수를 배우지 못한다면 언제든 다시금 그 어둠 속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어둠의 눈을 감는 순간 그 어둠은 당신의 삶마저 집어삼킬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될 인류의 기록입니다.